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장 초반이 옵션 프리미엄 정리를 마치고 상승하기 시작하여 사실상 종가 고가로 폭등하여 마감하였고, 해외 시장은 유로스탁스 콜옵션이 10배 이상 나는 대시세가 나면서 유럽 중심으로 폭등했습니다. 미국 지수 선물도 폭등 마감했지만 주식시장만 강했고, 다른 시장들은 어제에 이어 차익 실현을 이어나갔죠. 즉, 지금이 미국 증시 폭등은 정말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옵션 만기 하루를 앞두고 숏 감마가 항복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사실상 사고에 가깝다라고 보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처음 1시간 동안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양 옵션 프리미엄을 갈아내기에 바빴습니다. 위클리 옵션은 위클리 옵션대로 갈렸지만 먼슬리 옵션 또한 본격적인 시간가치 감소 구간에 들어선 데다 이벤트까지 해소되면서 간만에 옵션 프리미엄이 빠르게 하락했어요. 하지만 오전 10시 이후로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서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이후 오전장 고점을 넘기면서 옵션 프리미엄이 살짝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신고가 갱신을 이어가면서 지수 상승에도 변동성이 함께 상승한 현상이 있었는데, 일중 거래를 보아도 장 초반에 기록한 고가를 재차 돌파하려 하면 옵션 가격이 살아나곤 했죠. 아무래도 롤링업 수요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롤링업이 진행될 동안에는 델타 헤지 목적이 일중 선물 매수까지도 들어오면서 지수를 상승시키는데 부채질을 하였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전장이 고점 넘기면서 11시까지 롤링업이 진행되자 변동성이 살짝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시부터 10분간 지수가 눌린 것은 롤링업이 끝났기 때문인데요. 이때 지수가 하락하면서 콜 변동성만 죽었지 풋 변동성이 살아나진 않았죠. 외국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양매도 장세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이 472.5를 꺾고 내려가지 않으면서 다시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후 12시 30분 이후에는 475선을 선물이 의미있게 넘기기 시작하면서 다시 롤링업이 진행되고 선물 매수 해지 목적이 미결제 약정마다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강한 상승세였죠. 외국인들이 현물을 대량 매수한 거 아니고 선물을 대량 매수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상승했을까를 보면, 기본적으로 오늘 박스 장세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11시 10분 이후의 눌림이 이겨내면서 이 구간에서 위클리 옵션이 터져버렸어요. 즉 원래 오늘 위클리를 양쪽으로 꽉 누르려고 해서 위클리 콜 옵션이 장중에 475 같은 경우에는 0.01 이른바 관투권까지 내려왔죠.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땡기면서 위클리 콜 옵션이 장중 저점 대비 20배에서 80배 넘는 대시세가 나버립니다. 이렇게 관뚜껑 열고 올라와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매수 해지가 들어온 것 같아요. 마감 동시 효과의 예상 체결가 흐름도 절대로 콜 475는 결제 안 시켜줄 거야 라고 선언한 것 같은데, 기적이 마감 2초 전 지수 들어올리기 신공으로 475콜을 결제시켜줘 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콜 옵션을 놓고 이러한 투기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투자자들이 이른바 그 기어링 이펙트의 맛을 보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2000년대 초반에 9.11 테러 있었을 때 우리 시장에 풋옵션이 하루 만에 599배가 날 수 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끈 옵션 시장에 대한 기대가 시장을 지배했던 것이 이제는 풋옵션이 아닌 글로벌리 닥치고 콜옵션 매수, 여기에 물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콜옵션을 0.01포인트에 계속 팔기 시작하는 마켓메이커들이 자신이 보유하게 된 행사가별 미결제 약정 한도가 다 차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매도가를 제출할 수 없죠. 해지를 해야 됩니다. 해지를 위해서 아래쪽 콜옵션 매수하든 기초자산을 매도하든 선물을 매수하든 해지를 하게 되면 또 기초자산이 오르게 되죠. 그리고 옵션 매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손절하게 되고요. 그래서 0.01이 0.0이 되는 순간 옵션 매도를 하던 마켓 메이커들은 내가 망했구나 라는 걸 선착순으로 깨닫고 탈출해야 되죠. 그러면서 지수가 급등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의 해외 시장 흐름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보는데, 이건 이따가 리뷰하고 다시 시황으로 돌아보면, 시장이 이렇게 급등하긴 했지만 선물 미결제 약정은 오후에 들어온 해지 매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전일 대비 또 빠져서 이제 선물 미결이 23만 계약에 턱걸이하게 됐어요. 선물 베이시스도 오전 10시까지만 해도 이론 베이시스 대비 무려 마이너스 0.85포인트가 빠지면서 초반에는 매도 차익 거래가 쌓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오전에는 양매도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했는데,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상승하기 시작하자
베이시스가 빠르게 개선되면서요. 오후에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2포인트까지 눌림이 개선됐어요. 장중에 이렇게 베이시스가 빠르게 개선되다 보니 오후에는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왔죠. 그만큼 지금 선물시장 참여자들이 적어서 적은 양이 델타 롱 포지션으로도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온다는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 메이커들이 490포인트까지 상단 배리어를 롤링업 했어요. 485를 철벽 지지선을 구축했는데 빠르게 끌어올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전략적 후퇴를 한 것 같아요. 어차피 해외 시장이 이번 주 옵션 만기까지는 웬만해서는 빠질 생각이 없으니 시장이 추가 상승을 대비할 것 같은데요. 하단 배리어도 무려 460포인트까지 끌어올려 버렸죠. V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2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단 배리어를 끌어올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일단 이번 주만 넘기면 다음 주는 옵션 만기 2주 차에 들어서게 되죠. 즉 시간 가치 감소의 영향이 매우 클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 주봉 기준점인 465선을 깨는 것은 이거는 한참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즉 다음 주에 혹시라도 조정 나온다 해도 가벼운 조정이지 뭐 큰 폭락 이런 건 없다고 보는 것 같고 오히려 슈팅이 나오면 이보다 더 훨씬 높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 초부터 초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오전장 마감할 때까지 쉬지 않고 상승하면서 1.5% 장대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세션 개장을 앞두고 조금 쉬어간 듯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매수세가 끝까지 유입되면서 사흘 전이 고점마저 넘겼어요. FOMC 당일까지 시장을 눌러놓으면서 콜옵션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던 터라 오늘 이 상승으로 콜옵션은 무려 10배가 넘는 대시세가 나게 됩니다. 유럽 증시가 이런 시세를 보이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닌데 특별히 개별 종목이 시장을 선도한 것이 아니라 콜 감마 스퀴즈로 인한 폭등인지라 글로벌 증시가 이번 옵션 만기까지는 계속 강세를 보이겠다라는 것을 드러낸 셈이죠. 시장이 상승 이유에 대해서 뉴스플로우는 FOMC 미팅이 예상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안도 랠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유럽 증시 변동성이 빠지긴 했지만 아직도 한참 더 빠질 폭이 남아있다라는 면에서 콜옵션 스퀴즈는 내일 하루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채권 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반등이 있었지만 이때의 채권 시장 반등은 좀 기계적인 반등이었지 시장이 정말 올라가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봐요.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 국채 선물 시장에 강한 매도가 쏟아지면서 당일이 반등을 모두 뒤집어 버리기 시작했고요. 미국 세션 출발 무렵에는 전일 눌린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하락이 나왔습니다. 윗골이 달린 큰 음봉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본장 개장 후에는 아무래도 내일 채권 선물 만기다 보니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하루 종일 반등다운 반등도 또 하락도 못하면서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이제 71.91포인트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거 연중 신저가 또 갱신이에요.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그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하 경로대로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어쨌든 지금 채권 가격 오버액션이다. 이런 의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채권 가격이 부러질 정도로 빠진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더욱더 지루한 박스를 그릴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이벤트가 나올 때까지 채권 변동성 지수가 언제까지 눌리는 것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통화시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아시아 세션에서의 그 비달러 바스켓 추가 눌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유럽 세션 오전장까지는 또 나름 그 비달러들이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도 진짜 방향성을 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기계적인 반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채권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 당일 상승했던 비달러 바스켓들이 모두 강한 매도를 얻어맞으며 본장 개장 직후까지 큰 음봉으로 처박혔어요. 근데 이때 시장에 특별히 코멘트 있었던 거 아니죠. 그냥 니 왜 올랐는데? 땡큐 바로 차익 실현 이런 흐름이었다고 봐요. 자, 또 하나 볼 것은 영란의 금리 동결 발표인데 금리 동결 이후 파운드화는 다른 선진 통화 대비 강한 매도세가 나왔죠. 전체 통화 시장이 일본 관점에서는 비추세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내일 BOJ를 앞두고 다른 비달러 바스켓 대비 엔화가 좀 과하게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하튼 전반적인 비달러 바스켓이 움직임은 FOMC 후폭풍이 이틀 연속 이어지면서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죠. 골드가 아시아 세션에서 추가 하락을 한 듯 했는데 유럽 세션 오전장에 비달러 바스켓이나 채권 시장 반등과 같은 그런 자율 반등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앞두고 채권, 통화 다 얻어맞기 시작하자 골드도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세션 시작 후에는 3,660달러까지 빠졌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끝까지 비추세 흐름을 보입니다. 기름은 더욱 심한 비추세 보였는데요. 이제 일중 진폭이 1달러 선까지 좁혀졌어요. 그래서 기름 변동성 지수인 OVX 인덱스는 31포인트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만기까지 대부분 자산들을 이처럼 비추세 박스로 묶어놓으려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거 금요일은 트레이딩 할 게 없다 싶을 정도인데요. 그에 비하면 아직도 주가 지수는 콜옵션 매수를 위한 강력한 롱이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옵션 만기 이후에 이들 에너지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궁금합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정리를 하면 채권, 통화, 상품 모두 어제 이은 차익 실현이 있었으나 신규 하락이 아니라 그냥 변동성 매도를 동반한 이익 실현성 하락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FOMC 마감 후 보합권까지 끌어올랐죠. 그리고 아시아 세션이 전자거래가 시작되면서 전일 이익 실현이 나왔던 채권이나 통화 시장이 조심스럽게 기어오른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동반하면서 지수 선물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전일 대량의 콜옵션 매수가 들어왔던 것에 마켓 메이커들이 콜 매도에 대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이 전자거래에서 꾸준히 올랐다라고 보는데요. 유럽 세션 시작 후 유럽 증시가 폭등하기 시작하자 미국 지수 선물은 더욱 강하게 올라서 나스닥 선물은 아예 본장 개장 전에 이미 플러스 1%의 상승을 해버립니다. 이 역사적 신고가 갱신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프리마켓 효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9시 30분부터는 미국 지수 선물이 빠르게 눌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유럽 증시는 전혀 눌리지 않았죠. 미국 시장 참여자들이 변동성 대비 지수의 일중 진폭이, 그러니까 나스닥이 1% 올랐으니까 이미 올라올 만큼 왔다라고 보고 차익 실현성 숏을 쌓은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다른 자산들도 네가 왜 올라와? 땡큐 매도, 이런 관점에서 채권도 골드도 비달러도 빠르게 내렸죠. 그래서 미국 지수 선물도 함께 내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강보합권까지 미국 지수 선물이 내려오니까 전일 FOMC 이후 기자회견 중에 콜옵션 매수를 한 투자자들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죠. 아주 바닥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아직 괜찮았지만 따라 올라가면서 매수한 투자자들은 시간가치 감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본장 개장 후 시장이 15분 동안 추가 하락하면서 여기서 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규 콜 매수가 또 무지막지하게 들어왔고요. 콜 매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전략적 후퇴를 결정하고 항복을 선언하면서 본장 개장 1시간 뒤에는 나스닥 기준 전산장에서 기록한 고점마저 돌파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승은 펀더멘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투기적인 매수가 시장을 압도하면서 나타난 반등이기에 옵션 만기 하루하루 앞두고 시간 가치가 녹아나는 것, 또 변동성이 하락하는 것을 고려하면 시장이 끝까지 상승해야만 콜옵션 매수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 그럴 만한 모멘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첫 1시간 동안이 콜 감마 스퀴즈를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시장이 박스에서 머무르게 되면서 지수는 고가권에서 옵션 프리미엄을 빼게 됩니다. 유럽 증시 움직임과는 달리 미국은 이미 한참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콜옵션 가격이 전반적으로 고평가된 상황이었죠. 즉 마켓 메이커들이 콜을 비싸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FOMC 미팅이 출렁임 속에서 콜옵션을 추가 매수한 투자자들 제외하고는 오후장 내내 이어지는 흔들기 장세에 옵션 프리미엄이 와장창 녹아내리게 돼요. 자, 그런데 이들 투자자들이 미결제 약정을 종가까지 풀지 않고 끝까지 포지션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미결제 약정들이 지수의 마감 결제 가격을 갖고 자리 다툼할 것이라 보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어요. 콜옵션은 콜옵션대로 평균 단가를 살짝 넘기는 아쉬운 수준이고 또 풋옵션은 대부분 휴지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오전에 그 초반 오버슈팅 나온다? 그러면 사실상 시장의 상승이 그걸로 마무리되거나 초반이 오버슈팅 없이 하루 종일 살살살 누르면서 큰 하락 없이 5일선을 지키는데, 그러나 양 옵션은 모두 죽여서 결제를 시키는 일중 거래자들에게는 최악의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6월 미국 컷오프 만기 관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역사상 가장 많은 수준의 미결제 약정이 결제를 기다린다. 근데 이번 9월 만기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상 가장 많은 미결제 약정이 결제될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투기적 거래를 해줘야만 거기에 대놓고 해지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투기 거래자들이 존재를 감사해야 되긴 하는데, 또 그렇게 투기적 거래를 하는 것이 반드시 돈을 잃는다고 할 수 없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묻지마 콜옵션 매수에 익숙해지다 보면 시장이 조심스럽게 반전을 꾀하고 있을 때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요. 나는 안 그럴 거야, 잽싸게 빠져나올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죠. 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브드콜 형태의 ETF들이 대량 거래되고 있죠. 커브드콜은 기초 자산을 보유한 채 콜옵션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커브드콜이 많으면 콜옵션이 저평가가 나와야 되지만 시장은 지금 전혀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어요. 투기적인 콜옵션 매수가 훨씬 많아서 커브드콜 ETF의 콜 매도를 압살하는 지경입니다. 자, 이번 만기가 지나게 되면 옵션 가격이 확 부풀어 오른 새로운 월물을 갖고 콜옵션 매수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제로데이 투 익스파이어 콜옵션 매수로 몰리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오전장 강세, 오후장 눌림 이런 게 반복되거나 어느 순간 오전장에 눌리고 오후장에는 전혀 반등 못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시장이 작은 음봉으로 마감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에너지 소진이 신호가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별 이상 없지만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 작은 음봉이 기록된다? 그럼 유의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과거의 시황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음봉이 점점 기록하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3번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추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꺾였다라고 봐야 돼요. 개별 종목 이슈는 뭐 엔비디아가 인텔에 전략적 투자를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뭐 못난이 인텔을 갭상승시킨 거 이거를 제외하고는 시장 전체를 불지르는 그런 이슈는 아니었어요. 그 외에 그동안 제대로 못 갔던 러셀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레딧, 로빈후드 마켓츠 이런 것들이 역사적 신고가 갱신했는데요. 오전장에만 슈팅 주고 오후장에 다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FOMC 이벤트 이후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좀 정리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478.35포인트의 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이제 다 올 만큼 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옵션 시장은 조금 고민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오전장까지만 해도 양매도 장세가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위클리 옵션이 놀라운 급등으로 먼슬리 옵션이 변동성도 다시 살아나 버렸죠. 그러나 방금 마감한 글로벌 증시 흐름은 다른 자산군들이 FOMC 이후의 차익 실현을 계속한 것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고, 이것은 주식시장이 미쳤거나 아니면 다른 시장이 이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떠하든 우리 증시는 어제 못 죽인 변동성을 다시 죽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지수의 상승 에너지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숏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시장이 초반 30분 달리기가 나온다? 그럼 이후에는 지그재그 흔들림이 나오면서 하루 종일 양옵션 프리미엄을 빼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볼 것은 오늘 일본은행 BOJ 금리 결정이 있죠. 시장이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장이 출렁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이러한 출렁임은 추세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 일본 증시가 마치 김치국 마시는 것처럼 2.4% 상승을 미리 했거든요. 그래서 BOJ 금리 결정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버슈팅 나올지 아니면 반대로 차익 실현 나올지를 보면서 전체 아시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 글로벌 자산 시장이 FOMC를 놓고 베팅해 온 것들을 부지런히 풀어내고 있는데, 주식 시장만큼은 옵션 만기가 맞물려서 강력한 자리 싸움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시장의 변동성은 전혀 못 살아나고 있어요. 콜이든 푸시든 계속 눌러주기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버티고 압력을 가한 쪽이 승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흐름은 강세 흐름이 압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자리 싸움을 두고 방향이 위로 쏠리게 된다? 그러면 월요일 아시아 세션이 전산장까지 시장이 강세 에너지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극심한 양매도장, 즉 S&P 12월물 선물 기준으로 6,750선 이상을 돌파하지도 못하고 또 6,620선을 깨고 내려가지도 못한다? 그러면 장마감 30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시장이 못 오른다 그러면 그 해지 목적으로 매수한 주식이 청산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뭐 장중에 등락이 나온 것은 뭐 니나 가라 하와이 이렇게 신경 쓸 거 없고요. 장마감 1시간이나 또는 장마감 30분 정도에 시장이 위로 쏠린지 아니면 아래로 쏠린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래로 쏠린다면 주식 매도가 그 빠르게 나오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죠. 마지막으로 아직도 미련이 남은 것인지 미국이 옵션 만기가 끝나게 되면 유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미국이 고밸류에이션은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런데 비싸다고 해서 팔고 싼 유럽을 사자? 이게 과거의 스크림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장기 시계열로 보면 맞을 수 있겠는데 지금 시장은 좀 모멘텀에 붙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멘텀이 사라지게 된다? 그럼 아예 시장이 끝나는 것이지 새로운 무언가가 열리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 글로벌 시장 보면서 시장이 온기가 확산될지 아니면 나스닥 중심으로 이렇게 급등했던 것이 끝나게 되어버릴지, 이걸 잘 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MSCI
그 에퀴 올라운드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죠. 이거는 유럽과 미국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갱신해 버렸어요. 이거는 아직은 시장이 상승의 에너지가 더 남아있다는 얘기고 숏을 볼 때가 아니라는 의미죠. 자,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이 영상이 그 스크립트는 아시아 세션 시작 전에 보내드려요. 텔레그램 채널로요. 그래서 텔레그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 스크립트를 일찍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많은 가입 바랍니다. 아니면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